요즘 낮만 되면 숨이 턱 막히지 않으세요? 벌써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요즘, 에어컨은 제대로 틀고 계신가요? 틀자니 전기세가 걱정되고 끄자니 더위에 지쳐버릴 것 같고, 매년 반복되는 이 더위와의 전쟁, 올해는 다르게 시작해보세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켜는 순간부터 매달 10만원씩 전기요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모델의 에어컨을 설치해온 설치 전문가 임성택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에어컨을 다뤄봤는데요.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한 가정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 여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구조의 같은 아파트에서 동일한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했는데요. 한 집은 한 달 전기세가 고작 28,000원, 그런데 옆집은 무려 12만원이 나왔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올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70만원 에너지 바우처 정보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전기요금 아깝다고 에어컨 끄고 땀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전기세 걱정 없이 남들보다 시원한 여름 보내길 원하시면 지금 이 정보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하세요. 더 이상 전기세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에어컨 제대로 쓰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썼는데 왜 전기요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까요? 사실 전기요금 폭탄의 주된 원인은 사용시간이나 설정 온도가 아니라 잘못된 사용 습관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실수는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을 켜두다니 말도 안 되지. 마트 잠깐 다녀오는 건데 굳이 켜둬야 하나? 이런 생각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 사용하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면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은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시간 외출하고 돌아와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이 평소의 3배에 달합니다. 몇 배라고요? 자그마치 3배입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26도로 빠르게 낮추려면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때 전기 소모가 가장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멈췄다가 다시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그만큼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며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켜둔 채로 나가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처럼 짧은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는 게 유리하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출근이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 믿습니다. 바람이 적게 나오니까 당연히 전기를 덜 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에어컨의 실외기는 거의 똑같이 작동합니다. 차이는 바람의 세기일 뿐 내부에서는 에너지를 비슷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습 모드는 조용하고 바람이 적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전기 소모는 냉방 모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제습은 아예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오히려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2.7배 정도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제습 모드를 제대로 쓰는 데에도 요령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방의 시원함은 유지되면서 실내 습도만 깔끔하게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장마철 눅눅한 집이나 바닥이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씨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더위를 식힐 땐 냉방, 눅눅함을 없앨 땐 제습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집도 쾌적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에어컨을 틀어도 방이 좀처럼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건 바람 방향부터 잘못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설치했던 두 집을 비교해 봤는데요. 같은 평수의 같은 모델이었는데도 전기요금이 무려 6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 집은 바람의 방향을 위로, 다른 집은 아래로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 발끝에 닿으면 시원하다고 느껴서 바람을 아래로 설정하곤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바람을 아래로 틀면 냉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머리 위는 덮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계속 더운 줄 알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되죠. 전기만 축 내고 정작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무조건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냉기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 설정 온도에도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외기 작동도 줄어들고 전기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또 하나,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에어컨 바로 앞이나 아래에 커다란 가구 또는 냉장고를 두기도 하는데요. 큰 가구가 바람을 가로막고 있으면 냉기가 퍼지질 못합니다. 벽 앞에 선풍기를 틀어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라서 이런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공기는 시원하게 하지만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에어컨의 핵심은 온도나 시간보다 바람 방향과 위치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바로 리모컨을 들어 바람 방향은 위로 확산 모드로 바꾸시고 에어컨 주변의 장애물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원하면서도 전기세 걱정 없는 여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 신청만 하면 전기세를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꿀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다른 중요한 절약 방법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진짜 절약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백만 대가 판매된 에어컨들 중에서 놀랍게도 80% 이상이 제대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모컨 속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버튼을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버튼은 바로 오토 버튼입니다.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브랜드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저는 이걸 요술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세를 뚝 떨어뜨려 주기 때문이죠. 이 요술 버튼은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알아서 작동을 조절하며 전력 소모를 줄여줍니다. 보통 28도를 26도로 낮추려면 강한 바람과 전기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적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세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이 최소화되고 필요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똑같이 시원한데 전기는 덜 먹습니다.
실내 온도, 습도, 사람 수까지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30년 경력 에어컨 전문가가 바로 옆에서 조절해주는 것처럼요. 제가 실제로 비교한 결과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93,000원이 나왔고 오토 모드로 사용한 집은 57,000원이 나왔습니다. 4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지금 바로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에코, 절전 같은 단어가 적힌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게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면 설정이나 기능 버튼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AI니까, 인공지능이니까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AI 기능은 처음 30분 동안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는데, 이때 온도를 계속 바꾸거나 껐다 켜면 AI가 이 집은 자주 온도를 바꾸는구나 라고 잘못 학습해서 오히려 전기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AI 모드를 켰다면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또 2015년 이전 모델의 AI는 단순한 온도 조절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몸이 춥거나 덥게 느껴지면 1도씩 직접 조절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AI 모드는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드나드는 등 인원이 자주 바뀔 때 효과적이고, 혼자 생활하거나 패턴이 일정한 분들은 그냥 일반 오토 모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자동 모드든 수동 모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리모컨의 요술 버튼을 지금 바로 찾아 누르세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은 나오는 것 같은데 실내 온도가 시원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창문 때문입니다.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통유리 거실창은 하루 종일 태양을 그대로 들여보냅니다. 커튼도 안 치고 에어컨만 켜는 건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트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내 온도는 안 떨어지는데 에어컨은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되죠. 결과는 전기세 폭탄. 이럴 때는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햇빛 차단 커튼, 열 차단 블라인드, 창문용 썬팅 필름을 활용하세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단 것과 안 단 것의 실내 온도 차이가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나게 되거든요. 특히 넓은 거실에 큰 창이 있는 집은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 에어컨도 적은 힘으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햇빛이 가장 강하니 꼭 창을 가리세요. 그리고 검은색이나 진한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실내를 더 덥게 만들 수 있으니 밝은 색이나 은색 커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꼴이니까요. 차라리 창문 반대편에 놓고 실내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에어컨 바람 세기보다 중요한 건 햇빛 차단입니다. 암막 커튼 하나만으로도 이번 여름 전기세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바람이 약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더러운 필터 하나가 전기세를 2배로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어느 할머니 댁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고 해서 가봤더니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원래 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까맣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알고 보니 3년 동안 한 번도 필터 청소를
안 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전기요금은 한 달에 12만 원이 넘게 나왔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 드린 후 그 다음 달 요금은 5만 8천 원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필터 하나 청소했을 뿐인데 무려 6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마스크를 10개나 쓰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는 훨씬 더 세게,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기 소모도 많아지고 냉방 효율도 떨어지겠죠. 찝찝한 공기가 제대로 식지 않으니 에어컨은 더 오래, 더 강하게 돌아가야 하고 결국 전기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에어컨 전원을 끄고, 둘째, 앞면 커버를 열어 필터를 꺼낸 뒤, 셋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넷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후, 다섯째,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10분 투자로 한 달에 5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절약이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장합니다. 여름철에는 먼지가 더 빨리 쌓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실내 먼지가 필터에 더 많이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처럼 달력에 표시해두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터를 자주 관리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냄새도 사라지며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청소 하나가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절전 버튼도 잘 활용하고 필터 청소까지 꼼꼼히 해도 전기세를 가장 강력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여름철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정책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냉방용 가전이 있다면,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살펴볼까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별도의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시작되었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 환자, 한부모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증만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되고 신청서 작성 시간은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세 부담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넘어가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몰라서 신청을 놓쳤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번 여름 정부의 지원으로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에어컨을 켤 때마다 전기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반복했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켜두는 방법, 냉방과 제습을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쓰는 방법, 요술 같은 오토 버튼 활용, 햇빛 차단을 통한 실내 온도 조절, 필터 관리로 전기 효율 높이기, 그리고 정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질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주변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실천의 계기가 됩니다. 올여름 에어컨을 틀면서도 웃을 수 있는 당신의 첫 여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